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 중국의 반도체국에 관련해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부도 이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 관련됐었던 건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칭화유니그룹의 회사채가 묻어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일이죠. 걱정이 되거든요, 약간. 예. 그래서 칭화유니그룹의 회사채 부도, 그리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 건설에 주도하는 쪽이 칭화유니그룹이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걸기 끝났다.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다. 그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칭화유니그룹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 칭화유니그룹은 이 지금 그림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국말로는 자광 집단이라고 쯔광지투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칭화대학이 이 계열사냐, 이게 조금 이제 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달 전인가요? 네. 이 자광국미라고 하는 이제 칭화그룹의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그 회사채를 이제 상환을 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회사채가 부도났다 그러면 이 회사가 거래 중지되고 상장 폐지가 돼야죠.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예, 그런데 여전히 뭐 지금 주가는 빠져 있지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광국번이라는 회사도 자회사인데 이 회사도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화그룹이 부도났다, 이것은 조금 넌센스고요. 그래서 이제 칭화유니그룹은 이 앞에 칭화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이게 이제 칭화대학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그 차트가 바로 그림이 칭화대학입니다. 그래서 칭화대학은 이게 그 어디 있냐 그러면 원래 칭화대학이 청나라 황실의 정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도 아주 아름답고, 그런데 지금 지도가 나옵니다. 북경 하이디엔시에 보면 칭화대학이 그 가운데 있고 왼쪽이 바로 북경대학입니다. 그리고 북경대학 왼쪽에 보면 뭐 호수도 많고 이런데, 이게 바로 그 북경대학 오른쪽이 바로 그 원명원 그 황실의 궁전이죠. 그리고 이게 칭화대학, 북경대학이 사실은 다가 중국 청나라 황실의 이 황궁 안에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저희로 따지면 경복궁 안에 대학이 2개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칭화유니그룹은 아까 보셨습니다만 칭화대학교의 그 동문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지금 아마 지도에 화살 표시가 그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칭화대학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로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요건데, 그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칭화 자광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국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국 칭화 유니그룹의 회장을 이제 자웨이구어인데, 이 중국의 삼성을 꿈꾸는 사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꿈이 아마 지금 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칭화 유니그룹의 회장 그 자웨이구어를 이제 중국 언론들은 그 어후, 그래서 배가 고픈 호랑이다, 이렇게 병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왜 배가 고프냐 그러면 M&A를 하고 싶어서 이제 M&A의 굶주린 사나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천 기술이 뭐 없다가 보니까 이 반도체 관련되는 기술을 대대적으로 M&A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추가적으로 M&A를 해야 될 기업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였고, 그래서 칭화유니그룹을 보려면 먼저 이 회장인 그 자웨이구어 회장을 좀 살펴봐야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자웨이 회장은 67년생으로 53세인데요. 그 아마 중국의 스타 경영자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그 위구르 사태란 말 들어보셨죠? 신장 위구르. 그렇습니다. 그 신장 출신입니다. 소수민족. 그렇죠. 그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이지만 이 자웨이구는 한족이고요. 소수민족 지역의 한족. 그렇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죠. 그런데
거기서 그 87년에清华대학 전자공학과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게清华대학을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뭐 엄청난 천재지만 네. 이제 중국도 보면 전자공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이 중국은 이과가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고, 그리고 97년까지 한 10년 동안 이제 그清华자광그룹이라고,清华유니가 아닌 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독립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 2004년에 북경지엔쿤 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이제清华대학하고 같이清华유니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네. 그清华그룹 내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고 또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것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자 역할을 했죠. 네. 그러다가 지금 2020년에 계열사가 이제 부도나는 바람에 아주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오거웨이 사진 그 옆에다가 그 파란 색깔로 사람 이름을 중국말로 써놨고 거기에 아주 단정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 하는데 후하이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네. 중국의 유명 인사 중에서 후씨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후진타오. 그렇습니다. 후진타오의 아들입니다. 아, 다르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清华유니그룹을 얘기를 하려면清华유니그룹의 지분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재미난 것은清华유니그룹은 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재미난 것은 대주주가 이 중국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죠. 아, 정부 산하기관인 교육부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지배 구조를 놓고 보면 교육부가 100%를 지분을 가진 것이 바로清华대학이고 네. 이제 중국은 우리하고 다르게 대학교가 우리 같은 서울대학이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교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清华대학이清华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있고 이 지주회사가 3개의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清华동방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GD그룹이라는 GD그룹이 있고 그리고 자광그룹,清华유니그룹 이 3개의 그룹이 있어요. 네. 근데 이 3개 그룹의 매출액이 한 자산 규모가 한 80조 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엔간한 재벌보다가 더 이제 사이즈가 크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清华유니그룹은清华대학이 가진 3개 그룹 중에서 1개 그룹이고 네. 여기에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자오웨이고 회장이 만든 회사가 그 지엔쿤이라는 그룹이고 이 그룹이 49% 지분을 내고清华그룹이 51%를 낸 이 회사가 바로清华유니입니다. 아, 좀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이 반도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중심에 지금 네.清华유니그룹 그 자광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清华대가 갖고 있는 3개 그룹 중에 하나이면서 이 회장의 회장의 회사가 자회사를 또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회사가 51% 지분을 가진 쪽이 회장을 하는 것이지 49%를 가진 쪽이 회장이 하는 경우는 드물죠.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적인 일인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중국 안에서의 문제인데 왜 교육부가 하는 회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드냐? 네. 이것은 이제 중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네. 중국은 이제 그 국유기업을 앞세워서 전 세계 M&A를 들어갔습니다. 호주, 영국, 뭐 미국 했는데 이것이 각국 정부 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샀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거 회사를 산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공정 경쟁에 위반이 되고 그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제 M&A가 다 브로킹이 되죠.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러면 이것이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하는 기업이 M&A를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런 형태로 가는데 거기에 대상이 된 회사가 바로清华유니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清华그룹은 국가가 갖고 있는 그룹인데 거기서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는데 그 민간 자본의 주인이 바로 자웨이고 회장이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민간 기업의 색깔을 떼야 되니까清华그룹에서 파견한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49%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의 회장이
이 경영자로 들면서 우리는 민간 기업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유기업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칭화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화유니그룹은 이제 칭화홀딩스가 51% 지분을 갖고 이제 북경 그 지앤쿤 그룹이 49%를 갖지만 49%를 가진 이 자웨이고 회장이 경영을 하는 이런 네.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국 정부가 하고 싶었던 반도체 관련되는 산업을 하는데 지금 자광국번이라는 상장회사가 바로 이제 이 통신 장비 쪽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자강 이제 국미가 반도체 설계나 뭐 일부 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제조를 하는 회사가 이제 장강 메모리, 양쯔 메모리, 뭐 남경, 우한, 청두, 중경 여기에 이제 공장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분 구조를 갖고서 이 칭화유니가 등장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정부가 여기 오다를 한 것은 바로 반도체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칭화대학이 자광그룹한테 오다를 했고, 자광그룹은 51% 지분을 가진 양쯔 메모리 YMTC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51% 지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9%는 이제 중국은 반도체 기금이라는 펀드를 국가가 조성을 했어요. 네. 이 펀드가 이제 25%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 양쯔 메모리가 위치한 지역이 후베이성인데 후베이성 정부가 24%를 낸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칭화그룹이 그 중국 반도체 산업에 진출한 이제 배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게 어떤 민간 기업에게 너 반도체 해라 이건 이상할 수 있는데 실적으로 그 기업의 실제 주인이 국가기 때문에 또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광그룹의 칭화유니그룹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대. 네. 장강 유역을 따라서 이제 그게 큰 도시에 상해, 수저우, 남경, 우한, 중경, 청두, 시안 이 중부 내륙의 핵심 거점 도시에 전부 이제 공장을 지금 짓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인 지금 양쯔 메모리 대표적인 메모리 회사도 이걸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 칭화유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안을 들여다보면 이거 국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칭화유니가 그 투자한 걸 보면 뭐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지금 그 제가 하늘 색깔로 칠해놓은 건 요건데, 이게 지금 맨 밑에 있는 걸 보면 이쪽 그 칭화유니 그룹이 51%, 그리고 49%를 투자한 게 바로 중국 국가 반도체 기금, 후베이성, 그리고 후베이 반도체 이 세 개 회사가 49%를 갖고 있고, 51%를 투자한 게 이게 칭화유니 그룹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지분 구조를 뚝 따라보면 제가 왼쪽에 별표를 쳐놨습니다만은 국가 반도체 기금이 49%, 후베이 반도체가 50%, 그래서 25.5%만 사실은 투자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정부가 실제로는 75%를 가진 회사고 25%를 실제적으로 지배한 칭화유니는 사실은 이것을 오퍼레이션 해주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칭화유니 회사가 그 부도 회사채를 2건을 부도를 했는데, 뭐 그러면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는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경영이 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놓고 보면 이제 얼마나 돈 받았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2014년에 중국이 국가 반도체 펀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24조 원을 만들었고 2019년에 또 2기 반도체 펀드를 34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8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칭화유니가 얼마를 받았냐고 그러면 1,700억 위안, 29조 원을 거의 절반 이상을 칭화유니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반도체 라인 하나 짓는데 최첨단 라인이 한 100억 불, 한 10조 정도면 되는데 네. 그거 3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칭화유니 그룹이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뭐 중국 정부가 올인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부도가 났냐 하는 것도 이걸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6월달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347억에 순이익이 46억 적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입금이 쭉 있는데 차입금이 한 1,500억 위안 정도 되고 이 중에서 단기 차입금이 794억 정도 됩니다. 그럼 현금이 얼마 있냐고 그러면 이게 516억이 있어가지고 1년 내에 만기 들어오는 차입금 대비해서 현금이 65%밖에 없어요. 네. 그럼 35%가 빵꾸나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어딘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이거 부도나는 거죠. 근데 이게 2019년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기서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현금 비율은 여전히 한 70%밖에 안 돼 30%가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왜 부도를 냈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12월 10일 날 부도를 낸 것이 있지만, 이게 그 11월 15일 날 이미 2017년에 발행했던 회사채 13억이 이게 부도를 냈었어요. 네. 냈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룹이 부도 났으면 지금 뭐 관련되는 기업들이 다 거래 정지돼야 되고 하는데 멀쩡하게 한 달 동안 있었다고요? 네. 이것은 다시 롤오버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2018년에 발행한 이 50억짜리 이게 회사채 이자 지급을 못했다는 거예요. 만기는 5년 뒤인데. 네. 그래서 뭐 5% 정도기 때문에 이거 돈이 왜 없었냐 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해외에서 발행한 4억 5천만 불짜리 회사채가 네. 이건 그룹이 발행한 게 아니고 이제 칭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것이 네. 이제 이것도 그 부도가 난 거죠. 네. 그래서 뭐 칭화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기업인데 이거를 돈 13억이 없어서 이게 부도를 냈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CEO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웨이고 회장이 이제 회장인데 이 양반을 보면 물론 뛰어난 경영자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 양반이 관여되어 있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냐면 127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네. 뭐 정말로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 그렇죠. 부어줬는데 돈도 뭐 라인을 3개 줄 수 있는 돈까지를 줬으면 거기다 올인하기를 바랬는데 이 놓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이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놓고 보면 낸드 플래시를 지금 YMTC가 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한 128단 이번에 뭐 SK 하이닉스는 거의 196단인가를 왔지만 네. 64단 정도 실력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확보가 잘 되지 않았고, 뭐, 네. D램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이 뭐, 5나노짜리인데, 이게 아직 19나노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파운드리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최고 경영자의 그, 어떻게 보면, 방만한 경영, 그리고 중국 정부가 요구했던 이제 기술 확보, 네. 여기에 실패한 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 제재의 그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1월 달에 회사채 하나가 부도났는데 그것을 정부가 그대로 롤오버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규모의 대규모 회사를 정부가 부도를 내냐?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은행이 그 먼저 신용 공약 한도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청와윤희가 중국의 4대 은행한테서 받아놓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900억 얼마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쓴 거가 1,400억 얼마가 있고 아직도 한 1,500억 위안 정도는 추가적인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룸을 이미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럼 지금 뭐 50억 정도 만기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1,500억 중에서 5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 대출을 해줘도 그것은 바로 롤오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사채를 부도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정부의 의도가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오다만 하면 네. 바로 이제 연장을 해줘버리는 네. 그건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칭화인후그룹의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나타난 현상은 칭화인후그룹에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51% 49% 지분을 금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3의 전략적 투자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중경시가
이제 투자한 어떤 회사가 네. 들어와서 33%씩 지분을 갖게 되는 네. 33 지분을 되면 지금 자웨이구어 회장의 지분이 49에서 33으로 떨어지게 되고 국가 지분이 그럼 66%로 늘어오게 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경영자를 바꿀 수 있는 그 지분을 이미 이제 금년 말이면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청와 홀딩스 그룹에서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그 자웨이구어 회장과 같은 위치를 갖는 공동 CEO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화 유니그룹의 이제 당석이가 여기 CEO로 온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는 지금 두 사람의 그 CEO가 공동을 경영을 하게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칭화 유니그룹에 대해서는 관리가 방만한 것들을 그룹에서 내려온 CEO가 관리를 하고, 네. 이 실제적인 반도체의 오퍼레이션에 관한 것은 이제 자웨이구어 회장이 하는 네. 뭐 이런 국면을 지금 만들어놨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앞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 1년의 시간을 아마 자웨이구어 회장한테 줄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안에 이제 기술은 기술, 경영의 정상은 정상화를 어느 정도까지 못하게 되면 결과를 보여내라.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퇴임을 시키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칭화 유니그룹 안에 내막을 제가 이걸 쭉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면 칭화 유니그룹의 부도 또는 칭화 유니그룹의 위기다 이렇게 하는 건 넌센스고, 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칭화 유니그룹이 이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했던 그 민간인 경영자의 위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화 유니그룹이는 정말 큰 반도체 회사의 회사채 부도가 났지만 그것이 반도체국에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화 유니그룹의 경영진이 교체가 된다면 좀 더 좋은 시그널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공격적으로, 또 이제 가속적으로 이제 가는 네. 거다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뭐 이 중국 반도체 굴기가 종쳤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막 쓰지만 그건 네. 좀 엉터리라고 봐야 되는 게요. 지금 2014년부터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하는데, 반도체 굴기는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거죠. 네. 우리도 보면 83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를 시작을 하지만 그때 우리 국가도 대대적인 반도체 육성 정책을 세웁니다. 97년까지. 예.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했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세계 1등이지만 83년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1990년 16메가에서 따라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게 이 회사 설립하고 3년, 5년 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우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7년이 넘게 걸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최근 한 4년 정도 이 안에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칭화 유니그룹에 관한 사항들은 저것은 그 칭화 유니그룹의 경영자에 관한 네. 이제 리스크라고 봐야 되고, 이것이 이 칭화 유니그룹 전체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좀 넌센스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반도체 굴기는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더 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또 칭화그룹의 홀딩스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CEO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세게 이것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는 뭐 중국 반도체 굴기 저거,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한테 제재받아서 중국이 다 망했다,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요. 지금 뭐 대표적인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가, 그래서 메모리 회사는 양츠 메모리, 소위 말하는 이제 칭화 유니그룹이지만, 파운드리를 해주는 대표적인 회사는 SMIC나 화홍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SMIC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까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가동률이 1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풀로 가동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망한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를 보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이제 5나노, 삼성전자나 TSMC가 하고 있는 5나노 기술, 이걸 확보를 못하면 끝났다, 이렇게 자꾸 보는데, 지금 2020년에 전 세계 이제 반도체 기술 공정 중에서 5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것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는 이것이 10나노부터 그 이상의 기술들이 대부분이고, 네. 지금 최첨단 라인 같은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7나노급 이하의 그런 최첨단 기술은 아주 고성능 스마트폰이나 CPU나 뭐 GPU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인 전자제품은 14나노에서 64, 65나노 정도 급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SMIC 같은 경우는
지금 14나노 핀백 공정이라고, 그래서 14나노에서 제품을 이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상적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아이템에 있어서는 지금 SMIC의 기술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전 세계 그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의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그 14나노급 이하의 업체들은 다가 초호황이에요. 3분기에도 이익이 뭐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는 그런 이제 배후의 거대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회사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우리는 뭐 이게 올 수도 없겠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2인치 그 팹들이 16개가 지금 이제 건설 중이거나 지금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10몇 개 외국계 이 반도체 회사들도 이 지속적으로 공장을 짓고 또 이제 새로운 생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짓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죠. 아. 그래서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가 지금 반도체 최대 수요체이자 뭐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생산 밸류체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그렇죠. 현지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반대로 거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기술들 이것이 이제 사람이 체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국산을 좀 빨리 가게 되는 쪽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장비가 문제가 되죠. 생산을 하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뭐 선진국이 이제 브로킹을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장비도 뭐 선진국에 비해서 한 1, 2년 정도 시차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다 중국으로 몰려가서 공장을 짓고 이제 오퍼레이션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중국의 SMIC 한 개 회사에 대한 제재만 갖고서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의 다른 이제 회사를 통해서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제 함정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그 중국의 칭화연희그룹의 회사채의 두 건의 이제 부도 문제는 이것은 칭화유니그룹의 전반적인 문제라거나 또는 중국의 반도체 업계 전반에 관한 거라고 보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칭화유니그룹의 경영자에 대한 정부의 와닝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고 오히려 이번 계기로 더 가속적으로 아마 칭화유니그룹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이제 집중 이것은 더 세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네. 그렇게 보시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자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그것은 이제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애초에 그런 정보들이 좀 왜곡되거나 잘못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대응 자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소장님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